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에 출력된 원가 명세서를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비교식 원가 명세서에 전기 자료를 제공하는 게 다예요. 하는 역할이. 자, 메뉴 들어가 볼게요. 저기 밑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들어가 보면 이제 원재료비, 부재료비 없고 노무비, 경비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생소한 이름이니까 좀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계 2급과 회계 1급의 가장 큰 차이가 회계 2급은 도소매업이고 우리 회계 1급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원가 회계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들이 어려우니까 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뒤에 원가 회계도 해야 되니까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지금 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뭐예요? 떡이잖아요. 이 떡을 사다가 파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떡을 사다가 매입했죠. 이걸 내다 팔아. 근데 떡을 사올 때 3,000원 주고 사왔고요. 여기다가 이익을 붙여서 5,000원에 팝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이 떡이 얼마짜리냐? 3,000원이 바로 원가야. 그래서 이때 이 떡은 살려고 팔려고 산 거니까 상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원가라는 걸 계산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사오는 것 자체가 원가니까 최대한 싸게 사오는 게 좋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 떡을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입장을 볼게요. 이 떡을 만드는 사람은 제조업자인데 만들려면 쌀도 있어야 되고 뭐 소금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재료가 필요하잖아. 그걸 우리는 원재료라고 해요. 거기다가 쌀만 있으면 떡이 되는 게 아니지. 일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노동력이 들어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떡 만드는 기계에 전기도 돌려야 되고 그 가게에 월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원가를 알아내서 알아내야 이익을 붙여서 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떡은 이제 만들었으니까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업자들은 이 사람도 원가를 알아야 자기가 이익을 붙여서 파는데 이게 만드는데 떡의 원가를 모르면 어떻게 팔겠어요? 감으로 막 하는 건 아니잖아. 저희 동네에서 떡가게, 떡장사 하시는 분들도 떡 만드는 방앗간도 대충이 다 원가 계산을 해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배워보자. 그래서 이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게, 예? 원가 명세서. 여기 쌀값이 얼마고, 노동력이 얼마고, 경비가 얼마 들어서 이 떡의 원가는 3,000원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야 거기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 얘기가 이제 제조 원가 명세서의 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원가 명세서를 보면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뭐 단기총 제조비용 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외워야 되지만 한꺼번에 외우라고 외울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볼게요. 자, 떡볶이 떡을 만들 때 쓰는 떡이 이 가래떡인데 내가 이제 이 가래떡을 만드는 공정을 한번 설명할게요. 자, 방앗간이죠. 방앗간에 가보면 이렇게 쌀을 집어넣어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또 다른 공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래떡이 만들어져요. 예? 자, 그러면 이 가래떡을 만드는 공정을 좀 단순화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쌀 같은 걸 집어넣고 기계가 막 돌리고 물 붓고 소금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떡이야. 여기 이제 아저씨가 열심히 뒤섞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요 공정을 가지고 이제 떡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내려니까 봅시다. 자, 쌀을 사옵니다. 떡 만드는 사람은 이게 쌀이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도 공장에는 뭐 얼음, 크림 뭐 이런 거 있겠지. 우리는 쌀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모든 업종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표현을 쓰자. 그게 재료야. 원재료. 뭐 부재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재료라고 해요. 자, 사왔습니다. 원재료가 투입이 되기 전까지는 재고자산인 겁니다. 갖고 있잖아. 그리고 이것이 여기 투입이 되면 원재료 B라고 부르고 우리는 일상에서는 쌀값이라고 하는 거야, 쌀값. 근데 이걸 여기 명세서에다가 쌀값이 얼마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왜냐하면 업종이 여러 가지인데 공통적인 표현을 쓰자. 그래서
사왔을 때는 원재료지만 이게 투입이 되는 원재료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 B가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노동력을 가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무비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기계도 돌아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경비가 다 들어야 돼. 그걸 보고 제조 경비라고 그래. 그래서 저기 이제 뒤에 나중에 배울 텐데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세 가지 필수적인 게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비, 제조 경비 이렇게 불러.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돌립니다. 막 이렇게 반죽이 돼 있겠죠. 그걸 이제 떡집은 반죽이라고 하는데, 이거 모든 제조업을 다 공통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떡집은 반죽이지만 다른 집은 반죽이 아닐 수도 있지.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공품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자, 이 제공품의 뜻은 제조. 제조는 어이예요.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있는 물건. 그래서 아이공품이에요. 어이공품이 아니라 제조 공정 중에 있는 물건, 즉 반죽. 원재료는 쌀의 상태도 아니고 다 만들어진 떡의 상태도 아닌 거. 그렇게 끼어 있는 걸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죽이 잘 해가지고 딱 떨어졌다. 그럼 이걸 우리는 떡이라고 부르지. 근데 떡 장사는 떡이지만, 아니, 떡 만드는 사람은 떡이지만,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인 거고,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이거를 제품이라고 부르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단어 세 가지가 전 업종에 공통적으로 표현된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딱 이런 상황에서 이 떡의 가격이 얼마인가 물어보면 얼마겠어요? 1,000원, 2,000원, 3,000원이잖아. 그죠? 그거를 만들어 보자. 이게 제조 원가 명세서인데, 자, 원재료비가 1,000원 들었고, 노동력인 노무비가 1,000원 들었고, 기타 여러 가지 제조 경비가 1,000원 들었으니까 이 떡값은 얼마인지 알아? 3,000원인지 다 알 수 있지. 우리가 이런 걸 몰라도. 그래서 이게 이 제품의 원가, 제품의 제조하는 데 들어간 원가, 제품 제조 원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단기에 만들어진 제품의 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자, 이 표현 외우셔야 돼. 단기에 만들어진 제품의, 단기에 만들어진 제품에 만들려고 들어간 돈, 제조 원가.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원재료를 사와서 다 쓰면 좋은데, 아까 1,000원어치 사왔단 말이에요. 원재료를. 근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쌀이 좀 남아있어요. 100원쯤. 그럼 쌀 얼마 쓴 거냐? 900원 쓴 거잖아. 1,000원어치 사와서 다 썼으면 1,000원인데, 1,000원어치 사왔는데, 기말에 보니까 100원이 남아있어. 그러면 쌀값은 얼마야? 원재료면 900원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이건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사온 것 자체가 다 비용이 될 수는 없잖아. 1,000원에 사왔는데 900원밖에 안 썼다니까? 그럼 원재료비는 900이야. 그럼 이 떡값은 얼마겠니? 2,900원이지. 맞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비는 단기에 매입한 거에서 뭘 뺀다? 기말에 안 쓰고 남아있는 걸 빼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게 구성이 되더라.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해가 바뀌어. 그러면 쓰던 쌀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할 때 쌀이 좀 100원어치 있었다. 그리고 단기에 1,000원어치 사왔다. 그리고 기말에 보니까 또 1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쌀 얼마 쓴 거냐? 1,000원어치 쓴 거잖아. 그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하는 거야. 기초 재료 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해서 기말에 남아있는 걸 뺀 게 원재료 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뭐 이상하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떡은 얼마냐? 기초에 있는 거에서 단기 매입을 더해갖고 기말 남아있는 게 원재료는 1,000원, 노무비 1,000원, 제조경비 1,000원에서 떡은 3,000원짜리인 거야.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봤으니까 이제 얘를 좀 봅시다. 이 제공품이라는 거, 이 반죽인 상태가 있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3,000원을 써서 이게 다 만들어져서 쏙 빠져나가면 제공품이 하나도 없다면 이 떡은 3,000원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다 썼는데 기말에 멈춰. 그랬더니 반죽이 끄트머리에 걸려 있어. 뭐 이 떡집이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주 큰 회사 공정이라고 보면
3,000원을 쏟아 부었는데 기말에 멈춰라 했더니 기계가 반죽이 500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럼 이 떡값은 얼마짜리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봐라. 3,000원을 담궜는데 싹 빠져나가지 못하고 500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2,500원짜리지, 이거는. 만들어진 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합쳐진 금액에서 덜 만들어진 반죽을 뺀 게 이 떡값인 거야.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을 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 만들어줬으니까. 돈은 다 썼는데 안 만들어진 거는 제품의 가격에다 붙이면 안 되지. 논리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을 뺍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죽이 앞에서 대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새로 해가 바뀌어서 여기다가 여기 기초에 대기,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지, 기말이. 그리고 새로 또 쏟아 붓습니다. 원재료, 농업비, 경비. 앞에 대기하고 있는 반죽 500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나갔다 칩시다. 그럼 이 떡값이 얼마야? 3,500원이지. 응? 이게 다 들어갔다가 싹 나가면 이걸 모를 사람 있겠어? 그죠? 기말이 없다면 앞에 있는 반죽까지 밀고 다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기말에 또 남아있는 거야. 앞에 반죽 500 있다가 쏟아 부었는데 또 못 빠져나가고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까 요 기초 제공품을 더해가지고 기말 제공품을 빼주는 거잖아. 그럼 이제 3,000원이 되는 거지. 됐나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단기에 쏟아부은 돈에다가 여기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기초는 더하고 못 빠져나간 기말은 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표를 쫙 보니까 여기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를 더하고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 빼는 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살짝 묶어서 한번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이름이 뭐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하고 계속 공부하면 뒤에 원가 해결을 배우는데 이 프로그램이 자, 원가와 비용은 뭐냐? 자, 보세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원가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가보면 여기가 단기 총 제조 비용으로 돼 있단 말이야. 어떤 짱구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원가는 돈 쓴 거 맞아요. 비용도 돈 쓴 거 맞아. 그런데 원가는 뭐냐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원가라고 부릅니다. 원가. 자, 비용은 뭐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걸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명칭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란 메뉴에 들어가면 저기가 단기 총 제조 비용으로 되어 있다고.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과정에서는 그냥 메뉴에 들어가서 출제만 갈아 끼면 되지만 여러분 결국은 뒤에 원가 해결까지 배워야 되니까 요 말과 요 말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얘기는 단기에, 단기라는 얘기는 1년이겠지? 단기에 물건을 만들려고 모두 쏟아부은 돈이야. 단기 총 제조 원가야. 근데 그것이 다 만들어졌어. 그러면 단기 제품 원가가 되는 거야.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니까 쏟아 부은 전체 제조 원가, 그 중에 다 만들어지면 제품 제조 원가, 총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 제공품이 없다면 똑같아지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외워야 돼.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만들어졌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되셨죠?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공정으로 보면 기초에 제공품이 대기하고 있고 쭉 기말 이렇게 빠진 거를 그냥 이 표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렸다고 보시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 따라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보면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자, 가볼게요. 자, 원가 명세서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자,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는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편집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봅니다. 사용해야 되겠죠. 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했죠? 선택을 눌러요. 그럼 이 라인이 잡힙니다. 우리는 다른 경비 사용하지 않습니다. 500번대에 이 번호가 500번대죠. 500번대이고 제조라고 되어 있죠. 제조 원가 명세서를 만들 거야. 그래서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창이 딱 열리고 뭐가 하나 떴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제공품의 변이 변경됐습니다. 저기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자산이 이렇게 끌고 왔다는 얘기 아니야. 제공품이. 응? 됐죠? 확인 눌러요. 자, 그럼 여기에 기말 제공품 재고가 찍혀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이 뭔지 알죠? 만들다가 말고 걸려있는 밀가루 한 주. 그것을 어디서 입력한 거야? 이거 기말 재무상태표에 제공품이 얼마 있다고 써놨잖아.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불러다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경비는 500번대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다 500번만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입력했잖아.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요거 그래서 여기 주의하라고 했죠. 여기다 했잖아. 이게 기말이잖아.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입력해서 여기다 끌고 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작업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원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저기다 놓고 이름 두 자리 F2키 누르고 똑같아요. F2키 누르고 여기다 원재료라고 쳐서 찾거나 방법 첫 번째 또는 곧바로 저기다가 놓고 원재라고 하고 엔터 치거나 그래서 원재료비를 치면 입력 방식이 원재료비를 통째로 치는 게 아니라 기초 원재료 재고 단기 원재료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자동 불러온 거 이렇게 반영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기초 원재료 재고를 칩니다. 950. 그리고 단기에 사온 거를 입력합니다. 플러스 키 누르는 거는 똑같아요. 단계에 사온 걸 쳐요. 40 플러스. 그럼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기말에 있는 요거 재무상태표에 있는 걸 그대로 불러와서 뺀 게 원재료비의 산식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 사온 걸 더해가지고 남아있는 걸 뺀 게 쓴 쌀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여기 있는 걸 불러왔다. 원재료는 제공품도 불러왔지만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처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할 때 요 제품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요 제공품과 원재료는 제조 원가 명세서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으로 반영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수정이 안 돼요. 응? 이거 고치고 싶으면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돼. 제공품도 마찬가지, 기말 제공품 마찬가지고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재료비가 계산이 됐어요. 요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특성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임금하고 엔터 쳐요. 바로 찍혀. 10 플러스. 이게 이제 노무비인 거예요. 부재료 필요 없고. 노무비가 뭐 임금만 있겠어요? 뭐 상여금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조 경비. 원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나머지 제조 경비. 복리라고 칩니다. 다 500번밖에 안 뜨죠. 우리 원래 같은 이름에 코드가 한 5개씩 보이는데 여기는 네가 500번대의 경비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500만 보이는 거야. 치고 그 다음에 500 플러스 나머지는 뭐 다 치면 되니까 이제 통신비 200 플러스 그 다음에 전력비 400 플러스 감가상각비 200 플러스 소모품비 150 이렇게. 자,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여기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써드린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됐죠? 자, 거기다가 이제 기초 제공품이 있어요. 앞에 걸려있는 밀가루. 이거는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프롬 특성이야.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불러왔어요.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원재료 불러왔고, 기말 제공 불러왔고.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이제 요 숫자를 좀 기억하셔야 돼. 이게 1년 동안 만든 이 물건의 원가인 거야. 응? 사온 사람이라면 사온 가격, 사온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서는 비용이지만 거기까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원가, 제조 원가 명세서가 길긴 한데
상단에 닫기 누르시고